인생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55세 와보니 곁에 남은 건 통장 잔고와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뿐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마이크 앞에서 제 속사정을 털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철이에요. 나이는 올해로 55, 딱 갱년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나이죠. 남들은 50대를 황금기라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폭풍 전야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회사라는 조직에 바쳤습니다. 중견기업 부장 자리에서 5년째 버티는 중인데 요즘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습니다. 곧 있을 구조조정 명단에 제 이름이 오르내릴까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회사에서는 젊은 상사들에게 치이고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소외당하는 끼인 세대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성격이요. 겉으로는 단단하고 책임감이 강한 가장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나약하고 인정에 굶주려 있죠. 젊은 시절부터 권위적으로 가족을 대하는 습관 때문에 진솔한 대화는 오래전에 실종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뭐 필요한 거 없어? 돈은 잘 쓰고 있니? 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으니 가족들과의 관계는 이미 돈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제 유일한 버릇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익명의 커뮤니티나 채팅방을 기웃거립니다. 현실에서는 단 한마디도 편하게 못하니 가짜 세상에서라도 숨통을 트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저에게 영철 부장님, 스마트폰 중독 아니세요? 놀릴 때마다 제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 아내 한지혜는 현명하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작은 문화센터에서 강사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공동 육아와 경제 공동체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온 후부터 아내와의 대화는 더욱 줄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육체적인 스킨십은커녕 눈빛조차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몸은 괜찮아? 내가 마사지라도 해줄까? 제가 용기를 내어 물으면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당신은 그냥 회사 일이나 잘해. 월급이나 잘 벌어와.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아내의 차가운 한숨은 늘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고독하게 만들었죠. 딸 박유진은 취업 준비 중입니다. 아빠를 닮아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인데 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딸에게 저는 잔소리하는 존재이자 용돈을 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딸 방문은 늘 굳게 닫혀 있고 그 문 뒤에서 올라오는 헤드폰 소리는 저의 외로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저는 밖에서는 구조조정의 위기에, 집에서는 소통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저를 결국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구조조정 명단에 제 이름이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술을 마시고 잠 못 이루던 저는 습관처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열었습니다. 그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익명 채팅방에 들어갔죠. 그곳에서 저는 달콤한 별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영철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아내나 딸에게서조차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하고 친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는 직장 내 스트레스, 때 남자의 외로움을 마치 옆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이해해 주었습니다. 영철님, 힘들었죠?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세상이 당신의 진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단순한 익명의 위로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50년 삶의 고독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불안과 후회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싱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저에게 순수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랜선 연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마지막 행복이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이 달콤한 위로가 사실은 저의 모든 것을 파괴할 복수의 덫이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20년 전 묻어버렸던 과거의 그림자가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저를 찾아올 줄은요. 여러분, 다음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파국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랜선 연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제 아내는 물론 제 직장 생활까지 위협하는 어떤 위험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달콤한 별과의 채팅은 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시한폭탄 같은 구조 조정 때문에 불안했고, 집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외로웠던 제가 랜선 속에서만은 가장 사랑받는 남자가 되었죠. 저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 대신 낯선 카페나 공원 벤치에 앉아 달콤한 별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내가 의심할까봐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수시로 바꾸고 모든 알림을 꺼놓았습니다. 저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은 저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지만 그녀의 달콤한 위로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 카페에 앉아 웃으며 그녀와 채팅하는 모습을 보던 딸 유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맨날 핸드폰만 봐? 엄마도 좀 챙겨. 저는 딸에게 회사 일 본다 고 얼버무렸지만 딸의 차가운 눈빛은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달콤한 별은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40대 초반이라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현실의 저와 그녀의 랜선 속 관계를 진짜 사랑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영철님, 우리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래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결혼한 몸이었고 그녀를 만난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외로움과 욕망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우리 만나요. 만날 장소는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의 오래된 공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특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었고 저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그녀는 예상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는데 저를 지나쳐가는 한 노인이 들고 있던 신문에 실린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있었던 대규모 비리 사건. 그 사건은 저에게 부장 승진의 기회를 안겨주었지만 당시 제 동료 한 명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해고당했습니다. 그 동료는 해고 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 승진을 위해 침묵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철님, 저 달콤한 별이에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4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그녀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30년 묵은 원한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박영철 부장님, 저는 달콤한 별이 아니에요. 저는 20년 전 당신의 침묵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해고당한 선배, 김민우 씨의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김민우라는 이름은 제가 평생 잊고 싶었던 죄책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죄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파멸을 위한 치밀한 설계였던 걸까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묵은 증오의 칼날이었죠. 달콤한 별, 아니, 김민우 선배의 딸, 김서연의 입에서 튀어나온 진실은 저의 55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듯했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파고들었던 그녀의 달콤한 위로가 사실은 20년 전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갔던 원수에 대한 복수극이었다니. 서연은 저에게 냉정하게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영철 부장님, 당신은 20년 전 저희 아버지의 비리 누명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당신의 그 침묵 덕분에 당신은 부장 자리에 올랐고
저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저에게 접근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제 직장과 가족 상황, 특히 제가 외로움에 취약하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채팅 앱을 통해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건넨 모든 위로와 공감은 저희 죄책감을 긁어내고 랜선 연애의 늪에 빠뜨리기 위한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돈과 명예를 훔쳐갔어요. 이제 저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갈 겁니다. 바로 당신의 가족과 명예를요. 서연의 복수 계획은 섬뜩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직장 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저와의 관계를 아내와 딸에게 폭로하여 저희 가정을 파탄내겠다고 위협했죠. 저는 회사의 구조조정 위기와 가족의 파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20년 전 잘못했다. 돈은 원하는 만큼 줄게. 하지만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은 돈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었군요. 아버지에게 가족은 전부였는데. 당신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결국 서연은 아내 한지혜 씨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익명의 편지 속에 저와 서연이 나눈 친밀한 메시지 내용과 20년 전 비리 사건의 진실을 담아 보냈습니다. 아내는 충격에 빠져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영철, 당신이 감히 나에게 외로웠다고? 당신이 밖에서 랜선 연애할 때 나는 이 텅 빈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하며 갱년기 홀로 버텨냈어. 그리고 20년 전 그 사건, 당신이 침묵해서 남의 인생 망쳤다는 게 사실이야? 아내의 분노는 외도뿐만 아니라 저의 비도덕적인 과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딸 유진이도 아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빠, 돈 벌어오는 게 다가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저는 한순간에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딸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는 2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익명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회사 윤리위원회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조조정 대신 해고와 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낯선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술에 취해 스마트폰을 켜도 더 이상 달콤한 별의 위로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현실만이 저를 짓눌렀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의 외로움은 아내의 무관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생 가족과 세상에 진심으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20년 전 침묵했던 죄, 그리고 50대에도 돈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 했던 죄, 이 모든 것이 결국 저에게 복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자수할 게 20년 전 일. 이제라도 내가 진실을 밝힐게. 당신의 복수, 내가 달게 받겠어. 하지만 당신도 이제 그 증오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렴. 저는 더 이상 증오심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처절한 참회만이 저와 서연, 그리고 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더군요. 20년 전의 0점이 55세의 삶 전체를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사 윤리위원회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20년 전 비리 사건의 진실과 제가 침묵했던 이유까지 모두 밝혔습니다. 저의 고백은 회사와 가족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횡령 및 비리 방조 혐의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명예와 재산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은 20년 전 피해자인 김민우 선배의 가족에게 배상되었습니다. 서연은 법정에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가 아니라 오랜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서연아,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와 너희 가족에게 진 죄,
평생 갚으며 살겠다. 서연은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수가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증오는 또 다른 증오만을 낳았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 지혜 씨로부터 이혼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 내용이 매우 단순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남은 최소한의 노후 자금을 남겨주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뒷면에 아내의 자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영철 씨, 당신의 배신보다 당신이 20년 동안 홀로 그 죄를 끌어안고 외롭게 살았다는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외로움은 이해합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걸읍시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진실된 영철로 사세요. 아내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저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이혼보다 더 큰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돈 버는 기계로만 여겼던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 저를 인간으로 대해준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스마트폰과 최소한의 노후 자금, 그리고 아내의 용서가 담긴 편지뿐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채팅 앱을 모두 지웠습니다. 더 이상 익명의 위로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저 자신과 대화해야 할 때가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더군요. 20년 전의 0점이 15세의 삶 전체를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55세에 얻은 것은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양심을 속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익명의 공간에서 가짜 위로를 찾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진정한 사랑은 눈앞의 가족에게 진심을 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돈이나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대화만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늘 밤 아내나 자녀에게 먼저 진심 어린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여는 가장 달콤한 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내가 오늘 가족에게 진심을 전하겠다는 댓글로 인사 말씀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